소방과 전기와 통신이 있는데 전원을 해주는 장치가 이 왼쪽에 있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왼쪽에 다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가 오른쪽에 있는 거야. 하나. 이게 도면을 따로 그리다 보니까 이거를 이게 이 위치에 있는지를 깜빡하고 못 찾아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 도면에 이대로 가고 이거는 이 도면으로 가고 이게 다 도면이 다 틀려버린 거야. 이게 시공하기 전에 다 이게 한번 검토를 해보고서 잘못된 게 없는지 충분히 하고서 이렇게 지어져도 입주자들한테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은 이게 시간이 지나도 그 화재라든지 그런 거에 잘 버틸 수 있는지 다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올리기 바쁘고 결과를 내기 바쁘니까 선장소장한테는 선장소장이 그러거든요. 아침에 오면은 어제 얼마큼 타설 했어? 내일만큼 몇 차 들어갔는지 갖고 와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건 어제 타설 못했으면 날이 비도 안 하는데 왜 타설 못했어? 이러면은 어제 뭐 때문에 타설 못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싸움이에요. 또 현장이 비슷하게 출발한 데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여기 떨어져 있고 여기 떨어져 있었는데 저기는 이만큼 올라왔는데 왜 우리는 이만큼 못해? 이제 그런 게 내기를 하고 있어. 내기를 누가 더 빨리 올리냐. 그리고 어디는 또 따라잡기를 하네. 따라잡기를 해요. 야 무슨 그게 골조 올리기 경진대회도 아니고 따라잡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보면 그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고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무리해서 공사를 해야 되고. 새 아파트인데 들어가면 막 이렇게 물 새고 막 층간 소음 일어나고 곰팡이 피고 막 타일 갈라지고 이런 데 있잖아요. 다 알고 있어. 알 수밖에 없어요. 하다 보면 이거 잘못됐다는 게 딱 보여요. 도면 검토를 충분히 안 하고 올라가다 보니까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 빨리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든 수정을 해서 다시 올려야 되는데 그 부분부터라도 다시 이렇게 수정하고 그 밑에 부분은 하스리를 한다든지 다시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계속 올라오고 또 이 팀장님 같은 경우들 아래 직원들이 경력이 좀 짧다 보니까 자기가 팀장이란 거는 자기가 겪어오면서 잘못된 부분, 실수한 부분을 노하우를 전수해줘야 돼요. 야 이거 좀 자세히 좀 봐봐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이 팀장님들이 하우스를 가요. 하우스를. 도박장이요? 도박장을 있네. 하우스 갔대요. 어디 가셨냐? 하우스를 갔다. 나 처음에 비닐 하우스가 있는 줄 알았어요. 소장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친대요. 참 근무 시간에 그것도 점심 먹기 전에 사라져가지고 한 4시쯤 나타나네. 특히 작은 건설사 가보면은 진짜 심한 게 뭐냐면은 골조 올릴 때 잘못된 부분인지 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보면은 앞에서는 철근이 이렇게 엮으면서 가고 있고 뒤에서는 설비가 되게 수도관 파이프라 생각하면 돼요. 단순 생각해서 수도관 파이프와 전기 설비들이 쫓아오고 있고 그 뒤에서 폼이 쫓아오고 있어요. 폼이 쫓아오고 있어요. 이렇게 서로 밀어내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사람이 하다 보면 좀 빠뜨릴 수도 있는 거고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감리가 와서 보지도 않았는데 덮어버리는 거야. 그 철근 이게 뭘 했다고 하면은 감리라는 거는 검수를 해고서 잘못된 하면 찝어주고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을 하고 가야 되는데 이 민수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먼저 가는 놈이 장땡인 거야. 감리원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나이도 있어가지고 올라오지도 못하고 체력도 안 되고 또 경험이 있어야지. 감리원들 한 4시쯤 가면은 거의 죽었어. 죽었어. 자고 있어. 노인정이야. 식단 말로. 감리원 채용할 때 도면을 두고서 도면 해석할 수 있는지부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도면을 못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해석할 줄도 모르고 이게 콘센트인지 전원인지 전등인지도 모르고 올라가가지고 가르쳐주고 있어. 이거 전원, 이거 전등이야. 그러니까 부실공사가 되는 거야. 부실공사. 철근 실제로 까대기 하면 진짜 난리 날걸요 아마. 그래서 이제 안전관리비라는 게 잡혔는데 안전관리비가 네. 이 계약서 내용에 보면 안전관리비가 법적으로 잡혀있어요. 공사금액의 몇 프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딱 잡히게 돼 있는데 이 안전관리비가 좀 약간 눈먼 돈이에요. 안전을 한번 10개 샀다고 이렇게 올리고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다 알 거예요. 이게 회사 생활 했던 분들 10개 샀다고 한 2개는 집하고 8개는 대박 치고 그게 현금에서 되돌아와가지고 그게 되돌아온 것들이 다 어디로 가냐. 원청사에 뭐 부장들이 이제 이런 말 하죠. 나 등산화가 필요한데 뭐. 이 건설 현장이다 하면은 건설 업종에 몸을 담아 쓰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감리를 하면 괜찮은데 전기나 이 설비 부분 특히 보면은 대학교 다닐 때 기계공학과나 뭐 전기공학과 이렇게 다니면서 전기기사 자격증 딴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어디 딴 데가 있어가지고 경력이 어떻게 인정이 되나봐요.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은퇴하고 와가지고 이제 현장에 오는 거예요. 그럼 뭐 알아요? 자기가 하던 게 아닌데? 제일 신기한 거는 이 접지도 몰라요. 전기의 가장 기본 접지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접지고 벼락이 친다든지 아니면은 뭐 누전이나 그런 게 발생했을 때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접지를 하는 건데
이 접지의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접지에서 논하고 있으니까 이건 공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공사를 또 방해하는 거야. 공사를 방해해요. 그게 방해하는 것까지는 일단 인정을 해. 네가 모르니까 인정을 하는데 이 사람도 불법에 편승을 하네. 야, 너 안전관리비 오늘 얼마 남았어? 뭐 얼마 남았어요? 하면은 이제 야, 거기서 좀 떼가지고 나도 뭐 필요한데 좀 해달라고 한 것도 있고. 그 자기 집에 이제 정기관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에 등 바꿔달라고 그러고. 또 나이들도 또 많아요. 좀 젊은 감리가 없어요. 아주 젊어봤자 한 50대 후반? 진짜 젊은 감리가 어쩌다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진짜 개천에서 용난 꼴이고 대부분 뭐 60세 좀 넘고 그래요. 딱 가보면 이게 노인정인가 무슨 케어센터인가 그럴 정도의 할아버지 이렇게 모여있는데 날이 이렇게 더워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현장 이렇게 처음 지어질 때 이런 엘리베이터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12층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면은 최하 그 층수가 장난 아니에요. 100층 63빌딩을 갔다 온 거와 똑같은 거야. 그 감리원들이 일단 체력이 안 돼. 체력이 안 돼. 죽으려고 그래. 얼굴빛이 맛이 갔어. 보면은. 네? 얼굴빛이 이렇게 맛이 간 상황에서 도매를 피면은 날도 덥지 체력도 안 되지. 도매를 폈는데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지. 우리 세대 이렇게 들어오면은 현관이 있고 침실 1, 2, 3 침실 1이지 안방이고 동선 넘버를 못 잡으면서 뭐가 잘못되는지 그런 건 못 잡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공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처음에 좀 올라오다가 층고가 높아지면은 안 올라와. 안 와. 가끔 그러니까 그 철근 같은 것도 이렇게 엮어놔야 되잖아요. 이건 철근이 엮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보면은 얹어져 있어. 이 집합체가 대부분 채아 써야 이 6억이죠. 요즘 보면은 이거를 6억 쓰고 사겠다 하면 나 같으면 안 살 것 같아. 명맥이 끊겨가지고 특히 건축 쪽에는 특히 이런 철근이라든지 그런 쪽 부분 특히 형틀 이런 쪽에는 한국인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베트남 뭐 다국 쪽이 너무 나쁘적이야. 서로 통하려면 구글 틀어놓고 해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싸울 때도 구글 번역기 틀어놓고 싸우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나는 돈만 벌고 자기네 본국으로 돌아가면 된다는 그 생각밖에 없다 보니까 이 성심성의가 약해요. 철근 같은 거 보면 안 묶여 있는 경우도 많고 철근이 빠진 경우도 많아. 철근 보면 이 간격이란 게 있어요. 간격이란 게 있고 이게 시멘트 공구리 부어가지고 그 힘의 강도를 유지하려면은 간격도 중요하지만 잘 엮여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슬라브 끝슬라가 있으면 어디까지 철근이 와 있어야 된다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시간이 갖다 쫓긴다 했죠. 그냥 던져놨어 보면은 발로 차면 막 굴러다니는 철근이 막. 정보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주를 하게 되면은 로또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걸 제하도를 준다는 거예요. 제하도를 주면은 그거에 뭐 2억 정도 좀 뺀 금액에서 이제 제하도를 준다는데 그걸 2억을 바로 송금해주고 제하도를 받아간다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하도까지는 이게 법령을 잘 보면 불법이 아닌데 이게 내려갈수록 이 공사 금액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공사 받은 사람이 있고 그걸 또 밑에 던져준 사람, 그 밑에 또 실제로 공사하는 사람한테 내려갈수록 그게 점점 파이가 줄어들어요. 실제로 공사 받은 사람이 있고 보면은 공사를 그 밑에 또 받은 사람이 있고 실제로 공사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크게 나눠지다 보니까 실제로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들게 일한 사람이 제일 많이 잘 받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16만 원이란 그 금액에서 밥값 정도 빼고 받아가면 맞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어떻게 보면 누구는 일을 안 하고서 크게 진짜 일을 안 하고 불로소득을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게 어차피 불법이고 하니까 신고를 받고서 제하도를 못 받게끔 돼야 되는데 그걸 또 이렇게 묵인해주고. 이게 방급공사에도 그런데 민수에도 또 존재해요. 실행소장이라고 해가지고 무늬만 그 회사 옷을 입고 있고 실제로 그 회사 소속도 아니면서 그걸 그 공사 금액에 하겠다고 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10명이 공사 투입이 돼야 되는데 또 8명이 공사를 하네. 8명이 공사를 하고 그 와중에서도 또 윗선에 돈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무리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계속 무리해서 일을 하면 이건 사건 사고가 나는 거야. 네. 또 다른 공종에 가서 건축 공종 보면은 철근 팀장이 한 20명을 데리고 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책정된 노임이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16만 원이었어요. 근데 단순 계산 하루에 10,000원씩만 그 사람들한테 떼면은 20명 10,000원만 떼도 20만 원이잖아요. 그게 한 달에 단순 계산해서 25일 하면은 500만 원이에요. 그쵸? 500만 원에다 한 3개월 공사 생각해보세요. 1,500만 원. 그 사람까지 1,500만 원 그냥 버는 거예요. 자기 노임 플러스 1,500만 원 또 버는 거예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그 밑에서도 그 나쁜 짓을 또 행하고 있더라고요. 딱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인건비를 딱 책정해 놨는데 많지도 않은 거에서 또 떼. 그 건설은 어디서 어떻게 떼먹을까만 생각하는 것 같아. 어디서 어떻게 떼먹을까. 그 데리고 온 사람들이 단돈 10,000원이라도 좀 싸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계속 데려다 쓰더라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중복되면 그 남는 이윤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인 명백히 끊긴 데도 있고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걸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은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